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은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와중에 오른 애들은 또 올랐고, 그리고 오늘은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이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했죠. 책 50권을 기름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참여했던 이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노란색 부분은 이제 기름분들에게 문자가 가서 교본 문고로 책을 받으실 분들이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있는 하늘색 부분은 출판사에서 직접 이 주소로 보낼 예정이니까 아마도 문자나 그런 건 없이 바로 며칠 뒤에는 댁에 가시면은 책이 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왼쪽은 문자가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 하늘색 부분은 당첨된 기름분들이 딱히 할 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증시는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3% 상승으로 그냥 보합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와중에 조금 특이한 건 오히려 빠졌던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올랐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상한 장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60일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12월도 끝나가는데 1월 효과라는 게 존재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도는 전체적으로 눈치보기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1100억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연기금은 무엇을 사는가? 하이블, 일동제약, 한미약품, 호텔신라, 한국전력을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크게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진 것도 없는 그냥 눈치 보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일본에서 악재가 나타나면서 야, 이것도 큰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실질적 긴축 신호가 아니라며 당장 어제 저녁에 미국장도 회복하고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하루짜리 악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환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1286원. 우리가 알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엔화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야, 근데 나중에 이러다가 환율이 다시 올라갈 때가 분명 있겠죠. 모든 거는 왔다 갔다 파도처럼 출렁거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거고, 야, 그때는 증시가 또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나겠네 라는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참고로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본이 긴축을 한 것과 엔화가 오르는 것과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뭔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1분 앞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돈을 풀고 있겠죠. 돈을 많이 시장이 풀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잠그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열심히 나눠줬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즉슨 엔화 강세라고 말할 수 있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긴축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전부 다 이어져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네요. 니케이 0.6% 하락, 상해 0.09% 하락, 항생 0.2% 상승, 미국 선물은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은 조금 나빴습니다. 외국인의 3천억대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옵션도 콜옵션을 크게 매도했기 때문에 괜히 또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일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더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쇼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LG엔솔, 레버리지, 삼성 SDI,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LNF,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코덱스 200, 현대차, LG화학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리온, 셀트리온, 삼양식품, 현대중공업, 현대바이오, 현대로템, 삼성생명,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에너빌리티, NC소프트, 기업은행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SK하이닉스,
하이브, 삼성전자, CJ ENM, 포스코홀딩스, 스튜디오 드래곤, CJ제일제당을 매수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음식료주를 많이 사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주일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바이오노트 신규 상장,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최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바이오노트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LG노텍, 테슬라 1조 카메라 모듈 수주 재공시 기한이 되고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관련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LG노텍 조회 공시 벌써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8월 25일날 이때 이런 공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테슬라의 1조 원대 카메라 모듈을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미확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공시 기한이 이제 이번 주로 다가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LG노텍 4.7% 정도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콘텐츠, 코로나, 리오프닝. 일단 콘텐츠, 최근 들어 계속 잘 올라갑니다. 중국, 한국 드라마 잇따른 방영 소식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9% 상승, A스토리 4% 상승, CJ ENM 7%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 5% 상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랑 콘텐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때 아닌 코로나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감염자 폭증 소식에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7% 상승, 휴메딕스 8% 상승, 샤페론 5% 상승, GH 신소재 6% 상승. 또한 제약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기약을 사재기 하는 중국 보따리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제약 15% 급등, 일동제약 9% 상승.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올랐던 2년 전에 이 코로나 관련주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처럼 오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내심 알고 있죠.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만큼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이거겠죠. 리오프닝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4% 상승, 롯데관광개발 2% 상승,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화장품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5.9% 상승, 연우 3.6% 상승. 또한 식품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리온 중국 방역정책 완화 수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리온 7% 급등, 농심 1.8% 상승. 자, 오늘 기분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분명 공부를 했었어요. 식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값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라면값 올라가고 만두값 올라가고 별의별 거 다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올렸던 라면 가격 내릴까요? 내릴 수가 없겠죠. 결국은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그 생각이 정확하게 결국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재미없지만 주식 공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식품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한 단계 레벨업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음료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롯데칠성 5% 상승, 하이트진로 3% 상승.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 수혜 기대감 당연하겠죠. 중국에 관련된 걸 이제 내년 초까지는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다 6% 상승, 휴젤 5% 상승. 한파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추운 날씨 진짜 춥습니다. 원래 대구는 눈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구도 눈이 막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춥다는 소리겠죠. 경동도시가스 6% 상승, 한국가스공사 3% 상승, 파세코 3% 상승, 한국전력 2% 상승. 원격 진로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12% 상승, 비트컴퓨터 6% 상승. 정부 신성장 추진 전략 등에서 비대면 진로 제도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JW 중해제약 7% 상승, 유비케어 4% 상승. 농기계 관련주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북미 농기계 수요 확대에 따른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 6% 상승, TYM 8% 상승. 하이브 계속 올라갑니다. 바닥부터 벌써 6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뉴진스겠죠. 뉴진스의 신곡이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MT 오늘 10% 상승합니다. 포스코 그룹의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100년은 쓴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포스코 MT 이렇게 올랐지만 그런데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이 친구는 과거에는 상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리튬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인데 아직도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햇사료 관련주인 OSP 12% 급등합니다. 펫푸드 기업 바우와우 코리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의료 관련주인 화승엔터 11% 상승, 호실적 지속 전망, 한세실험 6% 상승,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전망이라고 합니다. 의료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달릴까요? 오늘의 시황절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